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데 코로나 회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종식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는 원두병이 원숭이 도착. 본격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숭이 도착. 아니고 에이, 원숭이. 네. 아무튼 우리가 제일 너무 세다며. 센데 네, 우리- 매운맛이네요. 윤승희 두창. 네. 아무튼 블룸버그가 코로나 회복력 1위는 한국이다. 백신 접종률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9일에 공개한 월간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달보다 5계단 상승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살기 좋은 국가가 한국이라는 건데요. 이 조사는 총 53개 나라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는데 한국이 1위, 아랍에미리트 2위, 아일랜드 3위, 노르웨이 4위, 또 중국은 51위, 러시아는 53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순위 좋다, 야. 50위권이나 있고. 53개국 중에 지금 가장 폐쇄를 격렬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만하고 중국, 자, 러시아가 꼴찌고요. 문제는 자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슬슬 재감염률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1000명대를 네. 넘어서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올가을이 되면 계절 독감처럼 또다시 또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뿌리가 안 끊어지게 되면. 문제는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3개월에서 6개월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게 다시 시작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최소 7월 달 이후, 그러니까 8, 9, 10월 달 전에 4차 예방접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송 작가가 맞았던 신약 백신에 대한 허가가 곧 끝나기 때문에 그거 맞고 또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3%밖에 안 걸린다는데 그 돌파 감염이 어렵다는데 네. 그것까지 해낸 거예요. 네. 이게 다 대단하다. 변지화하고 마이크를 같이 쓴 덕분이죠. 이제는 결과적으로. 따로 씁니다. 네, 네, 이제는 그 따로 이후로는. 씁니다. 이 뭐 솔고야, 사후 그거 약방문이지만 어찌 됐거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백신 확보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적정 기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심지어 그 전에 과학 방역인 거를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정경 청장 때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 코로나 회복률 1위였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판했던 그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정의연 전 청장이 했던 그런 정책들을 반대로 할 거 아니야 또.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이 정부가 지금 꾸미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욕을 한 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세계가 이번에 방역 대란을 치렀잖아요. 근데 정치 후진국인 나라에 대부분 공존해 있는 게 백신과 PCR 검사가 연결된 국가적 비리입니다. 베트남도 적발이 됐고 중국도 적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백신 놓고 PCR 놓는다고 하면서 가짜를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방역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리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거든. 왜? 과학 방역이니까. 그렇죠. 사람 머릿수대로 백신 들어오는 숫자대로 접종 기일과 원칙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산에서 풀 데이터화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했고요. 근데 중간에 한번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이자를 지 혼자 뒤통수 맞을 뻔했고. 지 혼자 계약금 넣어갖고 15억인가 떨린 걸로 아는데 그거 네, 누가 물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과학 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도 돈을 못 빼먹는다는 얘기죠. 오세훈이 처음에 5천억을 들여갖고 진단키트를 사서 유흥업소에 더 돌렸다고 하잖아요. 망했죠. 근데 망하기도 망했지만 그거 받아서 썼다고 하는 데 대한 증빙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너무 과학 방역이 되면 네. 빼먹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학 방역에 대한 현재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1번. 둘째, 지금까지 국가가 무료로 운영해 오던 PCR 검사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번. 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쓰일 수 있는 기자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겠죠. 어느 회사의 진단 키트를 쓰느냐, 어느 회사의 백신을 쓰느냐, 요 부분에 대한 이익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뒷거래를 할 수 있다. 3번이에요. 무섭네. 이런 방식을 나는 반드시 추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서 질병 잘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을 자르고 안철수 지인을 거기다 갖다 꽂아 넣은 거예요. 심지어 정의용 전 청장을 고발했나 또 그래요. 저쪽에. 그러게. 저쪽 애들이. 아휴. 아니 씨 참, 진짜. 유엔에서 WHO에서 모셔가고 싶어 하시던 분이었어. 그러게요. 전 세계에서 모셔가려고 하던 분이었다고.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분인데 진짜 침상에서 그 간이 침대 놓고 방역 일선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나날이 하루하루 막 초췌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미안하던 분이 정은경 청장이었는데 영전은 못할 망정. 네. 지금 몰디브 같은데 한 6개월 휴가를 보내드려도 못할 망정 고소를. 고소 고발을 하고 손현준- 그분이 이러는 걸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지. 손현준 충북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배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참 나라꼴 정말 이게 옛날에 골 때려, 독립운동가들 밀고 하던 밀정들이랑 뭐가 다른 거냐고 이게. 더하죠, 응? 더해. 더하지. 세상에. 아무튼 이 현재 있는 방역 위기, 이제 원숭이 두창이 점점 더 변이도 많아지고요,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연내에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오늘 나오더라고요. 원숭이 유창이.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아예 보도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일단 없어요. 외국에서 걸려 들어온 감염자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밀접 접촉을 못 한다고 접촉자 추적을 못 한다고 하다가 네. 42명을 추려냈습니다. 이제 하루 반 동안 이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42명을 추려낸 거야. 과학 방역이 아니라 설문에 설문을 조사한 거겠죠. 근데 그 이후로 그와 관련된 추가 감염자들이 일단은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마치 끝난 것처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그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일종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옛날 우두나 저기 천연두 접종을 받아보신 분이었으면 네네. 그걸 잘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발병 안 하고 보균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품이라든지 미증상 감염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놓쳤던 추적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대책은 7월 중순에 500명 들어온다는 거야. 희망자 7월 중순. 놔주기 위해서. 네. 100만 명이군요. 확진자 100만. 9월까지 100만 명이고 9월에서 100만 명이 넘은 그때부터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우리는 백신 언제 맞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이 아니고 이 두창에 관련된 바이러스 백신을 사실은 우리 식약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그러니까 2차 백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원숭이 두창에 직접적으로 들을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런 두창류에 쓰이는 백신 종류를 우리가 비축해 놓고 있는 게 3,500만 명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천연두 생균을 생화학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갖고 일종의 안보 차원에서 비축해 놓은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듣죠. 2차 개량이 된 네.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변종이 원숭이 두창에 듣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급하면 그거라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치사율이 낮고 뭐 감염률이 낮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변종이 없었을 때 얘기고요. 자, 이게 특히나 젊은 층한테 위험성이 높고 치명률이 한 1%에서 3%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코로나의 5배에서 15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치명률이 아닌 거거든. 메르스 같이 막 20% 죽고 막 이런 거면 더 화들짝 하겠지만
3% 정도의 치명률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젊은 층한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 우두나 천연두에 관련된 저항력이 전혀 없는 젊은 층들한테는 더 위험할 수 있고 확산력이 높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를 걸려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셧다운을 하지 않으면,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 확산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그 문제인 거거든요. 어렵게 우리가 3차, 4차까지 백신을 맞아서 전 국민의 90% 이상이 한 번 확진이 되거나 백신을 맞아서 면역 항체를 갖고 있는 수준이라 그러면 정부가 꾸준하게 4차, 5차, 6차를 해갖고 아예 코로나 청정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것도 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방역 진단부터 시작해갖고 사전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확보를 지금 미리미리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경쟁 붙어서 우리나라만 뒤늦게 또 백신 확보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그게 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백신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변종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보다 변이가 더 쉽게 생기고 있다는 거지. 인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변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명률 3%에서 6% 적은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예. 여기에 감염률, 전파력까지 높아지면 호흡기 감염이 가능하다. 비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접 접촉자에 대한 호흡기 감염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변종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코로나보다 15배 무서운 전염병이 또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는 거고 2, 3년은 세계 경제를 비롯해 갖고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세계 경제 망하는 거야. 그렇겠네. 대공황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코로나도 난리 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번에 증명된 것처럼 코로나 탈출을 가장 완벽하게 빨리 한 국가고 네. 앞으로의 팬데믹을 메꿔낼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연구기관부터 시작해갖고 이러한 개별적인 추적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다가 여기 백신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고 콜드 체인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이런 대한민국이 두창을 못 막아낸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방임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근데 것이야말로. 경이라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기대도 안 할 안 거. 되고 불안하기만 하죠. 기대가 하나도 안 돼. 박근혜 때는 그랬어요. 메르스 때. 네. 이거 정부가 할 일 아니라 그랬어요. 이명박이 쌌을 때, 뭐 50만 명 가면 갖고 그래. 한 300만 원 돼야지 뭐 국가가 뭘 해보지. 박근혜 경운. 그때 살려야 한다. 막 경훈, 그거 찍고 그랬잖아. 경훈. 이재용- 정신력을 강화해서 팬데믹을 이기셔야 돼요. 바이러스 정도는 네. 정신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래. 바이러스는 정신력으로. 그렇지. 바이러스는 약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 정신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저쪽에 네. 잘하는 뭐 무당들 불러가지고 구태여? 그렇지. 그런 거 할 수 있지. 뭐. 원숭이 두창 해결을 위한 원숭이 그 위안꾼 이런 걸 하는 거죠. 원숭아, 우리가 잘못해갖고 네가 두창을 인류한테 퍼뜨렸구나. 네. 우리가 원숭이의 혼을 위로해가지고 아이고. 두창을 이겨내자. 원숭이 고기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겠지. 어. 에휴, 참 답답하다. 아휴.